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일컫는 이른바 지민비조 투표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과 정권의 날선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지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45% 안팎 지지하며 30% 후반에 그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비례대표에서 1당 지위를 조국혁신당에 내준 겁니다. 개원 이후 1당과 3당으로 전국을 이끌어갈 두 야권 세력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뒤 곧바로 대검찰청 앞에서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김건희 여사 소환 등을 촉구했습니다. 1호 법안도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정권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협력 관계라 하더라도 조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수 정당에게 끌려다니며 정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민생 회복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게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세웠던 총선 전 입장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겉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야권 주도권을 둔 긴장 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면서 거리를 가득 메웠던 현수막도 속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250만 장의 현수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수막 중심의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현수막들이 즐비합니다. 한 후보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2개로 규정돼 있지만 교체는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한정 내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들이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 이 현수막은 한 장을 소각할 때마다 4kg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합니다. 때문에 폐현수막을 마대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광주가 4.7%에 그쳤고 전국적으로도 1,557톤 중 24.8%에 머물렀습니다. 재활용 기업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낮은 탓입니다.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위해 15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50만 장 이상의 선거용 폐현수막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으로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현수막 중심의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참배 행사가 오늘 진도항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희수 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항 등대 앞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선상에 올라 바다에 헌화하며 세월호 사고를 기억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도시간 교류 활동을 펼칩니다. 오늘 이탈리아로 출국한 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토리노와 밀라노, 베니스 등을 돌며 자동차 산업 중심 경제협력과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베니스에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아카이브 특별전에 참석해 오는 9월 개막하는 제30회 광주 비엔날레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만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이 각종 공공사업에 이런 혁신 제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에 모인 빗물이 저지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 떠내려온 담배꽁초나 낙엽 등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다 보니 저지대의 침수 문제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배수로 시스템을 나주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물질을 운반할 만큼 많은 빗물이 모이지 않도록 도로가 전체를 배수구로 바꾼 겁니다. 이미 서울 가로수길 등 일부 도로에 시범적으로 도입돼 성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한 7개 구청에 그 시범 사업으로 좀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선배수로 시스템 등 광주 전남 강소기업의 제품 3가지를 올해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광주 전남 지역 공공사업에 시범적으로 투입돼 그 성능이 입증되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혁신 제품 선정 사업이 시범 운영된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광주 전남 중소기업 70여 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달청은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초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6연승으로 1위를 질주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데뷔 첫 선두타자 초구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기록한 김도영의 활약과 불펜 필승조의 무실점 역투로 5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6연승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오는 16일 인천에서 SSG 랜더스를 맞아 7연승에 도전합니다.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오늘 도박자금 세탕,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 통장을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 위법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제26회 한평 나비대축제가 오는 26일 개막합니다. 나비 찾아 떠나는 한평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한평 대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과 한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0종의 다채로운 꽃과 23종 25만 마리의 나비와 곤충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젖소 목장 체험과 나비 손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의 작품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광주광역시 푸른도시 사업소는 광주 호수생태원의 대표 테마시설로 지난 2011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최고상과 금메달을 수상한 황 작가의 작품 해우소 정원에 대해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공사는 황 작가가 직접 지휘했으며 새로운 수목의 추가와 함께 일부 공간의 재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이 호남 충청 지역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 800회를 달성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21일 최수진나 센터장의 집도로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는 김모 씨를 대상으로 800번째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심장 이식, 2023년부터는 폐 이식을 시행한 전남대병원은 호남 충청 지역에서 신장, 간, 심장, 폐 4개 장기 이식이 모두 가능한 유일한 거점 대학 병원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흥군 육상연맹이 주최한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에는 마라톤 애호가 등 2,000명이 참석해 하프 코스와 10km 단축 코스, 5km 건강 코스 등 3개 코스를 달렸습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장흥 정남진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웠습니다. 밤부터 차츰 흐려지면서 내일 새벽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뒤 그치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20도, 목포 19도, 순천 18도 등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희귀 식물인 왕다람쥐 꼬리의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과 시민과학자들로 구성된 식물조사단은 오는 11월까지 무등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 식물 왕다람쥐 꼬리의 보호를 위한 서식 환경과 개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왕다람쥐 꼬리는 나무나 바위에 자생하는 양치식물로 한반도 남부에서도 무등산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선화 축제가 열렸던 신안군 선도에 이달 말까지 여객선 운항이 연장됩니다. 신안군은 지난 7일 수선화 축제가 폐막한 이후에도 아직 지지 않은 수선화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도와 가룡항을 잇는 여객선 운항 노선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234명이 거주하고 있는 선도에는 이번 수선화 축제 기간에만 1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상담이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배달 음식점 5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